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옵 트레이딩 이옵입니다. 나스닥 차트 분석, 해외 선물 시황 분석입니다. 종목은 나스닥, 오일, 골드, 달러 인덱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관점은 이전의 시황의 연속인데요. 이전에 6월 26일에 올렸었던 관점에서 5일 상승 전환 관점을 올렸었고요. 이때 차트 근거는 와이코프 상승 전환 패턴인데요. 현재 이 가격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상승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전의 관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의 관점이 유효하고 있다. 이제는 이쪽 저항 돌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네, 현재 이쪽 가격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관점이 유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골드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1590포인트를 기준으로 조정 우하약 박스가 된다. 그리고 돌파 시에는 다시 보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차트를 보면, 네, 여기가 1950인데 제가 관점을 올리고 나서 그 뒤에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실패하고 다시 우하향으로 내려갔고요. 계단식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을 올렸는데 그때 추세가 조정이어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 매수가 관점이 유리할까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14,800 혹은 추가 이탈까지 노리면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아래까지 열면서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뭐가 우월 전략일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카톡방에서도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나스닥 트레이더들 되게 매도 관점이었는데 그거를 좀 역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방이 열렸다고 매도만 보는 거는 이제 1차적인 이제 판단이기에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중기 추세가 상승이었고 단기 추세가 조정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만한 악재가 없다면 기술적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추세를 매수의 기회로, 매수 관점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관점을 적었고, 그날을 저점으로 심지어 이제 800도 안 왔고요. 그날을 저점으로 다음날부터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매매 전략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굳이 안 했고, 그냥 이제 매매 전략, 단타 매매, 단기 뷰 이 정도만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지금은 분석이 한번 필요한 이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차트 분석입니다. 우선 봐야 되는 거는 달러 추세 방향인데, 달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강달러 시장으로 가는지 약달러 시장으로 가는지 그런 것인데, 시장에는 약달러가 좋겠지만 현재 시장은 달러가 오르던 내리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작년 9월부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2021년도부터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달러 지수가 103.50, 103.5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이탈이 되고는 하락이 나오고, 위에서는 또 이제 상승이 되고, 그래서 추세의 중간값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주봉 관점에서 볼 때는, 주봉 관점, 그래서 일봉 주봉 관점에서 볼 때는 고점을 찍은 뒤에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전부터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몇 개월, 8개월 가량의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눌림목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 볼 때는 103.50포인트, 방금 얘기했던 이곳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 주봉을 몸통으로, 이게 양봉으로 만들어 간다면 하락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하락의 단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 이게 음봉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아래로 다시 이제 지지 테스트를 가게 되는 그런 거 차트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상승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 자리에서 상승을 하려면 이 위에 저항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위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뚫기보다는 저항을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현 자리에서 힘 있는 상승을 시도하기에는 저항이 많으니 아래로 뺀 뒤 지지를 받아서 위로 솟아 올려 버리면은 좀 더 힘 있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만약에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조정 중에서는 통화 상품이나 골드에 매수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서 그거 두 개가 달러의 트리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약달러보다는 강달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는 골드 차트 분석입니다. 골드는 이제 주봉 관점, 일봉 관점에서는 큰 추세는 상승, 큰 추세는 누가 뭐래도 상승이요. 그래서 큰 추세는 상승이고 그리고 중기 추세가 이번 5월 고점을 이후로 두 달 동안 이제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단기 추세는 바닥권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적당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들 왔는데 이쪽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골드가 여기 1910에서 1880 여기 위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혹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어떤 진 반등이라도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는데요. 골드가 올라가려면은 뭐 달러가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상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승, 혹은 아니면 지수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안전자산 선으로 심리가 넘어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달러가 내려가든지, 지수가 내려가든지, 어떤 조건으로든 상승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왜냐면 만약에 반대로 여기가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요. 네.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골드 대세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가는 차트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자리가 깨진다면은 대세 하락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골드가 대세 하락으로 내려가기에는 추세가 너무 여기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이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진반등이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상승 전환에 실패해서 하락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락 관점을 내려놓고 대세 하락 대응을 이제 하면은 되니까 이제 관점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멘탈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 전환 시 목표 가격은 전환 시 목표 가격은 첫 번째로는 1982에서 1985 이쪽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0에서 2040포인트 이쪽이 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상승을 가게 되면 위로 향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이제 20에서 80까지만 해도 60포인트 그러니까 골드 600틱이요. 600틱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움직임이 보이게 될 때는 저가로 컷을 잡으면서 이제 롱을 다시 롱 매집으로 들어가면서 네, 이런 상승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부터 1910포인트부터 1880포인트 이쪽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된다. 여기에서 반등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상승 전환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러면 위로 600틱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중간부터 이제 매수 전략을 이제 취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닥을 잡는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손절이 발생되게 되는데, 손절이 좀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손절이 안 날 수 있는 차트, 좀 물려도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트에서 저는 매매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손절이 없는 매매를 하려면 방법은 저점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고점을 이제 예측하려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추세가 확정이 되면 와 미쳤다 싶은 그런 차트에서부터 매매를 네, 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관망 추세고요. 하지만 손익비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로 이제 손절이 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진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평단이 1890포인트 정도가 맞춰져서 손절이 난다고 해도 아래로 400포인트 정도가 될 건데, 손절이 안 나게 되면은 위로 적게는 900포인트, 많게는 한 1300포인트, 1400포인트, 아니, 손익비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달러 할 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고용지표 발표랑 물가지수 발표,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으니까 골드의 어떤 그 수익의 어떤 기회가 되니까 여기를 좀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스닥 차트 분석입니다. 네, 달러를 얘기했고, 다음 차례가 나스닥이었는데, 달러 얘기한 다음에 흐름을 이어서 골드를 얘기를 했고,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나스닥 차트, 대추세는 상승이고, 그리고 중기 추세가 반등이에요. 왜 중기 추세 반등이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가 이제 반등이다. 제가 매매를,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를 중기 추세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중기 추세가 반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기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가 이제 반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던 추세, 단기 추세가 조정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조정이다, 하락이다. 이 단기 추세가 하락이다라는 관점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 휴장이 나왔었고, 그리고 수요일 이제 개장을 하였는데, 네, 여기서 볼게요. 네, 수요일 개장을 하였는데, 수요일 개장을 하고 상승이 엄청 세 강했어요. 근데 이게 장초 1시간 동안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는 지금 계속 내리막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에 매수 심리들이 강한데, 여기는 심지어 월요일, 화요일이 휴장이었으니까 주말 동안 매수해야지, 뭐 휴일 동안 개장하면은 매수해야지, 사야지, 추세는 상승이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월요일에 장 열리고 나서 양봉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주의하라고 동강님이 교육을 해주셨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 뒤로는 지금 추세가 내리막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봉으로 또 봐야 하는데, 일봉에서 15,380 위로 마감을 하지 못하고 봉이탈이 내려오는 이제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봉 캔들 이탈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은 어제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근데 어제 미국장 이제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테고, 전형적인 전략 후 강이었거든요. 이제 상승이 이게 지표가 나오면서 줄줄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이 만들어졌고,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한 12시경? 그쯤부터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개장 시가 돌파하면서 개장 고가까지 뚫고 반등 마감을 하였어요. 하락이 강했지만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역시 나스닥은 매수다, 역시 나스닥은 매수가 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체감을 하였는데, 그렇지만 결국에 나스닥은 어제는 하락 마감입니다. 일본 관점에서 볼 때는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캔들이 떨어졌고요. 11선에서, 그리고 이제 몸통 지지라인, 여기는 이전에 저항 돌파가 됐었던 매물대 위치인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스닥 하락 목표 가격을 15,180으로 보았는데 이미 거기를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대응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반등 마감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찌됐던지 간에 어저께 하락 마감이다. 그래서 5일선 이탈이 되었고 11선 그냥 지지가 만들어진 그런 이제 차트이다. 원래 하락이 한 번에 막 몇 퍼센트씩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위의 저항이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추세가 상승이지만 이미 이제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12,000부터 거의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왔으니까 네, 이렇게 볼게요. 시장의 추세는 상승이지만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이미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좀 이제 빠질 위치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장의 추세는 상승이다. 아직 뭐 저가 훼손도 되지 않았고 시장의 추세는 상승이다. 그래서 또 매수를 볼까 하면은 그렇지만 또 이미 추세는 많이 진행이 되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생각이 계속 뒤집히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뭐 가장 이제 간단한 가장 이제 매수일 수도 매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리한 그런 매매 전략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매도. 네, 그리고 추세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아래에서 매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어제 올라왔었던 거는 대득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위에서 저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수익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고용지표 발표 때 위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저항이 출현이 된다면 거기서 매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42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저항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이제 부합 마감 올린 거를 빼주면서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차트 있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고 내려와도 지지, 매수 수급, 그리고 추세 지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될 때 뭐 확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네,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저항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올라가면은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아래를 이제 찢는 하방 이탈이 내려간다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그 지지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뭐 매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굳이 안 사도 뭐 이런 자리에서 사도 되거든요. 아, 매도 아니구나, 매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저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고,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하방이 나온다면 이제 저가가 훼손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어제 일봉 차트에서 꼬리로 올려줬었던 여기를 음봉으로 봉을 이제 막는다면은 그러니까 하방 이탈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저는 이 그 나스닥이 조정 추세 진입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점을 계속 내리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급등 구간이라서 매물대가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이 된다면은 네, 저거는 일단 추세는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 추세는 깨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되는데 어제 나온 ADP 고용 지표를 추정을 해본다면 오늘 지표가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그래도 전망이 되지만 네, 이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제 저항을 노려보면서 하락 대응을 해볼 거고요. 단타로.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반등을 기다린 뒤에 다시 이제 매도로 관점을 보면서 시장을 이제 매도로 볼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 블로그 포스팅 주소는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다시 글을 읽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일인데 5일은 와이코프 상승전환 패턴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6월 달에도 상승전환 관점에 대해서 올렸었고 그리고 6월 후반, 6월 말, 그리고 7월 초 그러니까 이번 달
이제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요. 이때부터는 거의 선동 수준으로 제가 5일 매수, 5일 매수, 5일 매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에는 사람들이 지금 대화가 별로 없는데, 예, 그 관점 공유에 활발하고, 예,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관점 공유해 가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드는 긍정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 카톡방에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카톡방 광고에. 네, 아무튼 지금 5일인데, 예, 제가 오늘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침팬지 매수 차트라고 했거든요. 어제부터 얘기를 했구나. 침팬지 매수 차트라는 거는 그냥 침팬지도 매수로 돈을 벌 수 있는 차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남의 어떤 투자, 어떤 수익, 손실 이런 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매수해라, 매도해라 막 이렇게까지 주제 넘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오일은 이거는 차트가 제가 볼 때는 일봉 상승이 만들어져서 막말로 2달 후면은 5일 70% 이제 구경조차 못하는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팬지 매수 차트 그냥 매수하면은 살려주죠. 매수 물려도 살려주죠. 그리고 어제 매수 물려 뭐 여기 물렸어도 살려주죠. 매수를 계속 살려준다라는 거는 추세가 매수이다. 그래서 침팬지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차트라 해서 침팬지 매수 차트. 괜히 머리 쓴다고 매도하지 말고, 손절의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바닥 또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됐으니까 또는 여기가 바닥. 네, 손절 잡아놓고 매수하고 물려 있으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차트. 대신에 수익은 언제까지? 손절 나기 전까지. 변곡이 나오면은 그때 손절이니까, 아니 손절이 나왔다면 그때가 변곡이니까 손절 나기 전까지 계속 돈 벌고, 그리고 나서 손절 나오면서 포지션 마무리, 네,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게 와이코프 매수 패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스프링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하락이 나오고 여기에서 스프링이 나왔고요. 근데 뭐 패턴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저 기준에는 여기가 스프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항 돌파를 서서히 돌파하고 지지가 됐고, 돌파하고 지지가 되었고, 서서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241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숨차. 네, 일봉으로 보면 일봉의 5일선이에요. 이 선. 네,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일봉의 5일선. 그리고 이제 15분봉으로 저는 이거를 보기 때문에 15분봉에 이제 중심 가격이 되어줬어요. 15분봉에 241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돌파하면서 매수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탈하면서 네, 하락이 나오고, 돌파하면서 매수가 나오고,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추세에 이제 추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이동평균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일봉 121선이 추세의 이제 기준이 되어 주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이면 알겠지만 굵은 표시를 했거든요. 일봉 121선이 중요해요. 그리고 S&P는 200일선을 보던데, 뭐 이동평균선은 뭐 60일선이 중요한가요? 뭐 이동평균선 몇 일선을 보세요? 5일선을 보시나요? 10일선을 보시나요? 뭐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종목에서 그동안 유효하게 이게 적용이 작용. 네. 유효하게 작용이 되었었던 그런 이동평균선을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지금 이게 121선이 중요하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상생에서도 결국에 길게 보면은 뭐 121선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하락은 기가 막히게 지켜주지만, 네. 글쎄요. 이게 그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하나? 또 이런 데도 보시면은 좀 느껴지시죠? 네. 좀 애매하지 않나요? 반면에 241선으로 보면은 좀 깔끔하네요. 네. 어쨌든 차트 강의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5일에서 얘기했었던 241선, 15분봉에서 241선,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이놈이다 싶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차트를 보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탈이 되면 매도, 돌파하면은 매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저는 여기서부터는 상승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241선을 지지에서 매수,
그리고 241선이 이탈이 되게 될 때, 이런 거 이탈이 되게 되는 자리를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도전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 전략도 공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라고 보았는데, 일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일봉이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다라고 보지만, 체감상으로는 좀 살벌했어요. 네. 아씨 끝났나? 그러니까 뭐 이런 데죠. 네. 체감상으로는 좀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5일 그냥 상승 끝났구나. 얘는 역시 그냥 죽은 차트였나? 좀 멘탈 잡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좀 하더니 도로 또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멘탈 잡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저점을 올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제 241선 이탈은 매도가 아닌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결국 추세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였다 라고 했고, 이평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수행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평을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오늘 날짜가 7월 7일, 어제가 7월 6일, 그리고 해당 관점은 7월 4일에 공유드렸던 내용인데, 해당 이평 이탈 없이 지지로 올리면 추세는 이뻐지겠지만 241선을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카톡방에서. 네,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반응들이 안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읽고 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채팅 참여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고, 채팅 참여를 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죠.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이탈, 그리고 반등, 그리고 눌림, 그리고 상승을 기대하면서 쌍바닥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탈, 반등, 눌림, 상승, 이거는 이제 기본인데, 여기가 이 선이거든요. 이게 아니지. 맞네. 잠깐만요. 네, 한 이쯤에 있네요. 그래서 이탈, 반등, 그리고 눌림, 그리고 상승. 바닥인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선 그냥 들어가면 손절이 안 나거든요. 근데 좀 쫄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5일의 상승 관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일이 상승을 한다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를 좀 개미스러운 매매를 해야 하나, 아니면은 좀 멘탈을 잡고 좀 더 장기 투자자, 큰 손, 이런 사람들처럼 매매를 해야 하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박스 하단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72.40에서 72.60, 이쪽이 박스 상단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걸릴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개미들이 1차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상승을 해서 이미 상승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한번 팔고, 다음 눌림에 다시 잡아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 이제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팔았더니 다시 좀 돌아오지 않는, 혹은 팔았더니 매수하기 되게 부담되는 그런 차트. 예를 들면은 뭐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팔았더니 매수하기에 다시 되게 부담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차트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저항들이 있으니까 저항 라인에서 입절을 하고 아래의 매수 자리를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저는 없어요. 그리고 또는 여기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로 이제 숏 카바 물량까지 나오게 되니까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슈팅이죠,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유하세요 라고도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투자 성격에 따라서, 이제 차트, 네, 뭐 관점에 따라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5일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69불이 이탈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69불이 지지가 된다면은 5일은 어쨌든 상승이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5일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두 달 뒤에면은 70%는 다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그런 거는 제가 뭐 캔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모르고, 어저께 나왔었던 뉴스에 보면은 사우디가 2023년에 감산을 계속 할 거다라는 내용, 그리고 러시아도 감산에
합의하였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오펙이 어디를 오펙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인베스팅닷컴에서 봤고요. 그 여자분, 오일 관련 기사 올려주시는 여자분, 네, 그분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상승 전환 관점이고, 위로는 적게는 74불에서, 네, 이거 먹으려고 매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적게는 74불에서 네, 92불까지 본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적게는 74불에서 많게는 92불. 일단 여기까지는 돌파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가격이 82불짜리고요. 까지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는데, 92불까지 간다고 해도 몇 개월은 걸릴 거니까, 오일의 종목 특성상,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은, 예, 그게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 오면은 이제 음봉 내려오면은 매수 잡고, 그리고 버텨서 익절하고, 조정 오면은 매수 잡고 버텨서 익절하고, 그런 식의 매수 단타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바뀔 때 마지막에 손절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를 계속 이제 먹은 사람들이 추세가 바뀔 때 손절을 못 쳐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수익 담보금이 늘어났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올 때 물을 타면서 쓰다가 시장의 가격은 원위치로 돌아왔지만, 자기의 계좌 잔고는 원위치가 아니라 손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매수 단타의 경우는 추세가 유지가 될 때 매수 단타가 계속 가능하다. 근데 추세가 변곡이 나올 때 손절로 포지션을 종료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달러 인덱스 지금 시간이 40분이나, 예, 달러 지수, 오일, 골드, 나스닥, 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 예,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관점이었었고요. 네, 투자 중 언급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니까 투자의 판단 그리고 귀책은 투자 당사자에게 있고요. 그래서 소신껏 매매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